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고요. 오늘 상경한 다이아몬드 문영선입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을 것 같아요? 유인익 리더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에게 꿈을 꾸게 해준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동이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드리는 자리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가 선배 리더님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꿈을 키웠던 그런 것처럼 제가 조금 제 이야기를 70분간 여러분한테 안내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으네요. 장소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전주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컨테이너 박스 2개에, 날아갈 것 같고, 제품 몇 개 없어요. 지금 리노베이션 중이라, 지금 그런 곳에서 저도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또 교육장에 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떨리네요. 다 다이아몬드감으로 보이세요? 전주 와보셨어요? 와보셨어요? 비즈니스 하러 놀러? 놀러와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저는 전주에서 살고 있었고요. 살고 있고 지금도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저희 남편과 돼지띠 동갑 부부예요. 동갑 부부고 저는 아메를 하기 전에 임상병리사였어요. 저희 남편은 여기는 지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경찰 공무원이에요. 지금 간부에 있고, 실은 아메를 이렇게 보시면 되게 못 사는 사람들이 지질이 못 나게 그렇게 하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잘 나가는 병원에 근무를 했었고, 또 검사실에서 나름 또 프라이드 있는 8년차 근무를 하던 중에 제가 아메를 전달받았어요. 전달받았을 때 이제 제 상황은 저희가 이제 30에 결혼을 하게 돼요. 200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남편도, 아무튼 우여곡절이 많은 저희 세대가 뭐였냐면, 돼지띠들이 너무 띠가 좋죠. 띠가 좋아가지고 많이 나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입시 경쟁에 있었고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재수 삼수는 기본으로 해야 됐고, 대학도 진짜 만만치 않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띠가 좋지 않을 때 아이를 낳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2000년도에 뉴 밀레니엄 베이비를 낳게 돼요. 그때 너무 많이 낳죠. 그래서 결론을 먼저 얘기해드리면 저희 아이는 한국에 없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저희 아이한테 멋진 곳을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공부 잘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놀고 있죠. 그래서 정말 경쟁 속에서 저는 살았을 적쯤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처음 이런 장소에서 만났을 때 저희는 굉장히 서로가 너무 힘든 상황에 아메이를 만나게 됐었어요. 뭐였냐면 6개월 된 아이를 맡기면서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병원을 또 찾아가는 그런 직장을 다녔어야 됐고, 저희 남편은 잘못한 누군가를 막 쫓아다녀야 돼서 집에는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아메이 비즈니스를 아메이만 오진 않았어요. 저희도. 왜냐하면 무언가 찾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 둘이 벌면 더블링 되는 줄 알았어요. 수입이.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나의 인생은 뭔가 많이 바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온통 책임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자존감이 없을 쯤 아메를 또 받아들였어요. 언제였었냐면 직장을 나가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취를 해야 되는 그 나의 모습이 아닌 그냥 직장에 머물러 있으려는 나의 마음, 그리고 직장에 가서 편히 쉬고 싶고 막 그럴 때 정말 그 직장인 여성으로서는 자존감이 많이 무너질 때, 그리고 아이를 맡겨놓고 막 일을 하러 나가야 됐기 때문에 좀 뭔가 무심한 엄마,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그런 밥도 챙겨주고 국도 끓여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지쳐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신혼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신혼생활쯤 저희가 자영업을 해보려고 알아봤었고, 어떤 다른 직업을 택할까, 제 직업을 바꾸려고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제 지인으로부터 제가 예전에 잠깐 지나쳤던 97년에 지나쳤던 아메이가 다시 한번 오게 됐어요. 제가 그때는 27에 97년에 잠깐 아메이 이런 미팅 장소에 제가 초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부 쪽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사에, 그러니까 OSR 행사에 제가 초대가 됐었나 봐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데는 안 오겠다 하고 되돌아갔었어요. 근데 제품은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컴플렉션 봐도 좋았고, 저는 지성인 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래링 화이트 토너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지만 플랜은 잘 알아보지 않은 채로 저한테 아메이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라졌었어요. 근데 제가 2000년에 다시 2001년에 이 미팅 장소에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업으로 한 5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메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를 초대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초대한 분에 대한 그 아메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무슨 일일까? 왜냐면 그때 저한테 다가왔을 때가 투잡, 쓰리잡이 왠지 취미생활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보석처럼 주얼리처럼 저한테 느껴지던 때였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지만 투잡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투잡이라면 아침에 우유 배달하는 정도였어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이런 거였는데 아메이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대요. 지금의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저한테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제가 열심히 무엇을 했냐면 그 말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6월 16일 날 사인을 하고 8월 1일부 SP가 돼요. 왜냐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친구들이 다 돼지띠죠. 그죠?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대학 동기들이나 남자친구들은 어떤 시기였었냐면 97년에 IMF를 맞아서 직장이 1년차, 2년차 이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많이 잘렸어요. 그때. 많이 잘렸고, 그러니까 다녀보지도 않고 퇴직을 해야 됐던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 거의다가 공무원 시험을 그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에 합격한 친구들이 그때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투잡, 쓰리잡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만큼 제가 전달을 하니까 이 교육장이 알아보겠다고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때는 사업자 형태로 제가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곧장 해서 플래티늄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지죠? 너무 멋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 상황을 또 말씀드리면 저희 남편은 문을 발로 차고 걸어 잠그고 이런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네가 왜 아메이를 해야 되냐, 왜 아메이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나를 잡는 거야. 그래서 저희 집 풍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병원 다니는 자녀가 그러니까 잘 키워놔서 병원 잘 다니고 또 시집 보내놓으니까, 그리고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들을. 철밥통이 작은 철밥통이에요. 그래서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내서 시집 보내놨더니 다단계에 빠져서,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병원 앞에 지켜 서 있고 저희 남편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고 이럴 때, 근데 저는 무엇을 봤냐면 제가 어렸을 적부터 꾸었던 꿈을 여기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둬놨던 꿈을 이뤄낼 수 있겠다. 미팅에 왔는데요, 수익 구조가 제 머리에 띵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기회라는 게 계속 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행할 수 있다, 꿈을 말할 수 있다, 꿈을 해낼 수 있다라고 계속 해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계속 오는데, 나의 꿈은 뭘까? 정말 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꿈을 적으라고 저희 이 어떤 시스템 교육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적었는데 정말 꿈이 없더라고요. 차에 대한 꿈도 없고, 물질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정신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활에 지쳐있는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구체적으로 적은 게 더 잘 적을 걸 그랬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내 걸 갖고 싶다. 그 스포츠카는 그냥 막연하게 빨간색 이렇게. 그리고 집이면 34평. 좀 더 큰 집 적으래요. 그래서 49평, 50평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집에서 다 살아요. 정말 너무 멋진 게 제가 그때 70평을 좀 적을 거예요. 복층 아파트 뭐 이렇게 펜트하우스. 그랬으면 아마 지금 저도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했던 게 뭐였냐면 꿈을 재설정하는 걸 했어요. 왜냐하면 꿈을 크게 꿔야 더 내가 행동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저한테 이렇게 터치해준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이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5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팅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미팅을 빠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저를 따라다니고 잠그고 막 이러는데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보통 반대하면 그 정도 반대하면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의 그런 어떤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근데 2001년의 상황은 지금 상황과 다르죠. 다르지만 그때 저의 모습은 그냥 30대 초반에 아이를 낳고 차도 없었어요. 제가 PT까지 갈 때까지 차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저녁에 8시에 끝나면 10시까지 매일 2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진행을 했어요. 전 토요일도 일했고요. 일요일도 일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에 대한 확보를 먼저 시작할 때 일요일과 휴가를 반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있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는 싶은데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8시 병원에서 나오잖아요. 다 마무리하면 제일 미운 사람이 있어요. 끝날 때쯤 오는 환자가 제일 미워요. 약속은 정해져 있는데 막 이렇게 끝날 때쯤 오는. 근데 그때 그 약속들은 제가 임의로 정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늦으면 그분들은 다 가버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좀 늦게 가면 그럴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핀이더라고요. 그래서 핀은 꼭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다 이해해줘요. 설거지를 안 하는 나를 이해해주고, 집에 들어가면 침대를 가는 나를 남편이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 한국에 없는 저를 이해해줘요. 제가, 이번 달까지, 6월 달까지 지금 9월부터 5번의 해외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여행도 갔다 오고, 그만큼 다이아몬드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게, 정말 이걸 꿈꾸지 않았지만, 물론 여기 더 높은 핀도 많지만요. 저한테는 이걸 꿈꾸지는 않았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나한테 비즈니스를 준다 말로 듣는 거였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꿈꾸지 않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막상 있고 보니까 막상 진짜 내 체질인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생하게 꿈꾸란 말이 진짜 이루어지는 게 아메이더라고요. 아메이는 제가 어렸을 적 얘기를 다시 스토리를 이제 엮어가면 저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잘하지는 않지만 남들이 잘하게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고 해서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괜찮았고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갈 때쯤 제가 느낀 게요. 저는 전주에서 고등학교 여고를 나왔는데 굉장히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진안 아세요? 진안? 무진장 아세요? 굉장히 산골이에요. 산골.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불이 들어온 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건 그냥 딸이 잘 되고 이거지 저의 진로를 한 번쯤 이렇게 먼저 어떤 모델이죠. 모델을 살아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잡아주고 하지 않아서 제가 원치 않은 실은 임상병리사가 됐어요. 제가 피만 보면 기절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메이가 몸에 맞지 않다고 저는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떤 생계나 직업을 갖는데 뭐 이렇게 맞아서 시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렇게 피가 맞지 않지만 저한테 주어진 직업이 그거였기 때문에 제가 임상병리사를 했거든요. 계속 하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 월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그랬고, 대학 때, 그러니까 뭐든지 저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고에 지치진 않았지만, 이대로 산다면 10년 후의 삶은 평범한 삶은 되겠지만 우리 아이한테도 나의 자녀한테도 나처럼 똑같은 뭔가 포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모델이 될 수 없는 엄마가 될 거라는 게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때쯤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때는 그 열쇠처럼 제 모든 고민이 하나씩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런 미팅 장소에 계속 오면서 제 마음은요, 50만 원 때문에 시작한 미팅 장소의 첫 걸음이었지만 제 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다이아몬드 돼야겠다. 결정했어요. 결정하고 SP를 먼저 간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도 꿈이 뭐예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그럼 SP는 언제 갈 거야? 그러면 뭐 말을 못해.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나온 공식이 너무 쉬웠어요. 아메이 사업이 너무 쉬운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알려준 대로, 저는 A코아를 했었거든요. 책 읽고, CD 듣고,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 플랜 전할 때 100명한테 3개월 안에 집중하래요. 그 말씀들이 다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진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걸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수학을 했었거든요. 수학 정석 1 한번 풀고, 정석이 한번 푸고 해법 수학 문제집 풀어가는 그런 느낌? 사업 설명을 하는데 이 한 권 풀면 누가 나오고 이 한 권 풀면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죠. 아메이 사업을 가장 쉽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어렵게 진행하신 분들이 어렵게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쉬운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 배운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그때부터 들인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걸 누구한테 말하자. 그래서 100회의 사업 설명을 초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집중해서 굉장히 잘 됐죠. 그래서 플래티넘 때 6레그가 펼쳐졌어요. 2002년 8월 기억나세요? 2014년 8월도 기억나세요? 월드컵이 열렸어요. 제가 제대로 진행했으면 8월 1일부 다이아몬드였었거든요. 와, 제가 그때 진행을 하면서 2달을 남겨놓고 한 레그 2달을 이렇게 못 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맨피티로 남은 거예요. 그 한 레그로 인해서 모든 레그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 어떤 일이 2003년에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제 네트워크의 3분의 2가 전부 다 공무원이었어요. 전주는 환경이 어떻냐면요. H기업 외에 다 맞벌이가 공무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지금 네트워크에 저희 남편의 인맥이 한 명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부부 공무원이에요. 그때 공무원들이 전부 다 탈퇴를 하기 시작하고 친구들도 어쩌냐, 어쩔 수 없지. 핀을 갔던 저희 파트너들도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잘했던 게 있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병원을 절대 가지 않으려고 제가 3월 1일부로 병원을 다 때려쳤어요. 나오면서 가장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가운을 다 태웠어요. 10년 동안 입었던 가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태우고 난 다음에 저의 아메의 행동은 뭐였냐면 진짜 안 가는 곳 없이 샅샅이 다 뒤져가면서 아메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어떤 포기라는 걸 아메 하면서 저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포기하면서 지금은 정말 잘했죠. 그때 포기하기를. 그러면서 2003년에 완전 15%, 12% 정말 수입이 없는 그런 PT 있잖아요. 미팅장에는 한 명도 오지 않는 PT였어요. 근데 플래티넘이에요. 근데 그때도 열심히 하셔서 SP PT 가신 분도 많았어요. 저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빠 하나 있어요. 오빠가 부산에 살고요.
저희 엄마가 아기를 안 낳았어요. 저 위에. 그리고 저희 엄마 이모도 없어요.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니던 병원을 10년차 다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또 직업 자체가 누군가를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그 업무의 중심적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 폭이 넓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네트워크가 그렇게 2003년, 4년에 폭탄을 다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잘 쓰고 있던 그런 분들도 다 탈퇴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며 사업자며 상관없이 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 게 제가 PT를 진짜 잘 갔어요. 왜 잘 간지 아세요? 한국아메이를 저를 도와줬어요. 한국아메이가. 그 지역에 저는 매번 저는 소비활동을 했었거든요. 소매활동도 했었고 소비자를 저는 놓치지 않았는데 그 맵을 띄워가지고 한 분 한 분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아메에서 전달해서 전화 오시는 정수기 소비자 너무 많았어요. 갈 때마다 요거도 먹어요. 왜 당신들은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도 안 시키냐고. 그래도 저는 거기에서 꾹 참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몰라요. 전달해준 그 사람한테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금도 10년째 저한테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소비자들이 작년에 저한테 문영선 씨 뭐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진급하려고요. 그래서 그분들 아메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쓰는 분들을 그때 소개받은 거예요. 제가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고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진급한다고 하니까 그럼 청정기 2대 보내봐. 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그때 소비자세요. 한국아메의 그 진실성이죠. 하고 있는 분한테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PT는 진짜 잘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2005년에 파운더스 PT를 다시 재복귀하게 돼요. 제가 그때 제일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다이아몬드 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아메가 언제 가장 힘들었냐 그럴 때 그때 다 무너진 내글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워지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풍파에도 움직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진실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파동이 있더라도 원래 제품이 좋으면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진실이 그분들한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의 직업이 더 우선이었죠. 그래서 2005년에 다시 파운더스 PT를 성취하면서 제가 첫 여행을 호주를 가게 돼요. 정말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제일 가슴이 떨렸던 게 연말 보너스 받았을 때요. 제가 차를 샀어요. 지금 차가 훨씬 크고 좋거든요. 그 프라이드를 첫 차를 하얀색을 뽑아서 1층에 받쳐놨는데 쟤를 어떻게 하지? 비 오는데? 막 이렇게. 진짜 그 설렘이라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해무로 일어나서 그때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움 갈 때 어떤 배수이지는 정말 잘 쳤다고 했냐면 저는 일당으로 뛰어도 30에서 50을 벌어요. 피만 뽑아도. 잘 뽑으니까. 이유는 잘 뽑은 거예요. 뭐 있어요? 그러면 잘 뽑아요. 그냥 보면 혈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뭐 이렇게 있을 때 가면 그냥 남들은 한 6시간 할 거 전 3시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안 묻고도 다 뽑는 거죠. 잘 뽑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그때 저한테 왔던 게 뭐였냐면 아르바이트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없었거든요. 기름값 없죠. 핸드폰값 없었죠.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다 가져갔어요. 너 아메하는 거 싫으니까 월급 통장 다 가져가고 그러면 또 안 할까 봐. 저한테 2006년까지 그런 시련들이 계속 왔어요. 왜냐면 저는 아메이가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뭘 배웠어요? 헝그리를 배웠어요. 헝그리를 배우고 진짜 돈이 없는 시절을 제가 보낸 거죠. 저희 남편이 어쩐 줄 알았어요? 남의 편이? 저번 캐리티지 캠프를 갔는데요. 혼자 그렇게 재밌어 할 수가 없어요. 가기 전날 보니까 저는 그 에이다가 추운지 몰랐거든요. 에이다는 춥죠? LA를 가니까 덥죠. 저는 겨울옷 갖고 갔거든요. 이 사람은 여행 가면 열 때마다 그 시즌에 맞는 옷을 꺼내는 거예요. 엄청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메에서 들은 그 여행에 대한 플랜은 인터넷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일정도 다 있나 봐요. 그렇게 저희 남편이 저를 헝그리하게 만들었었어요. 재밌으세요? 그래서 저는 아메 사업이 그때 제가 만약에 정말 그만둘 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나 저희 시댁에서나 저희 남편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와, 아무도 제가 아메일 하는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걸 제가 첫 여행 호주 갔다 와서요.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본 거예요. 여행 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아메이, 하다금은 아메이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와이프가 하고 있는 아메이는 구다 볼 수가 없잖아요. 홈미팅을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오늘 사업 설명한 사람이 저 오늘 사업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끊임없는 팔로우업과 팔로스를 제가 하면서 그걸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설득하고 설명하냐. 남의 인생인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메이 사업은 누구한테 꿈을 이루어주는 사업이야. 제가 그랬어요. 꿈을 이루는데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고 두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듣고. 근데 너는 한 번에 알아들었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저의 이제 비즈니스가 그때 배수이진을 쳤던 그 부분에 너무 잘했던 거고 2006년, 2007년에 두 번째 여행을 가면서 가족여행을 또 도전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여행 도전할 때 만만치 않았어요. 만만치 않고 연말 보너스 받는데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였냐면 누군가한테 내가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성취해내야겠다. 그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 이 비즈니스를 나라도 마음에 드는 걸 해보자 해서 파운더스 PT를 정말 잘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가족여행 갈 때 상황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누비를 4번 해야 가족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때 이제 제가 두 번째 여행 갈 때 저희 파트너 9%가 그때 한 명 나왔어요. 그럼 그 전까지 저 혼자 했어요. 왜 했냐고요? 저는 직업처럼 아메를 했어요. 아침에 7시 반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아이가 오기 전까지.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래서 그때 저는 생계형이었어요. 그냥 직업이었어요. 아메가 어떤 비전과 가치 때문에 시작했지만 나한테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됐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직업처럼 아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정말 소비자 만들기를 정말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비자들이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너무 많은 기본 베이스를 깔아줬어요. 너무 탄탄하게 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자들도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적을 그동안에 너무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내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없었어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될 건데 언제 되지? 이렇게. 되는데 언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달에 그 목표에 내가 원하는 그 21%에 성취해내기 위해서 애썼고 1년을 마무리할 때 여행이었어요. 저희 아이한테 그 6개월 된 아이를 업고 들고 저희 아이는 신발이 다 짝짝이었어요. 업고 포대기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띠를 하고 가면 택시를 타고 이제 세미나장에 가거나 미팅을 가면 혼자 밖에서 놀았어요. 아무도 안 봤었어요. 저희는 스폰서님한테 맡길 생각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한테 봐달라 어디에 맡기고 이게 아니라 저 혼자 다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택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얘 신발 어디 갔지? 그런 아이한테 제가 가족여행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면 제가 한 번도 행사에 간 적이 없어요. 엄마가 없어. 그래서 따로따로 찍어서 복합사진 보내고 뭐 이런 그 가정통신문 있잖아요.
정말 아메이를 제가 365일 했었기 때문에, 뭐, 한가롭게 동물원을 간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저한테 어떤 부분이 어떠냐면, 이 아이한테 책을 사줄 수 없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좀 여러분 지금 조금 많이 난처하신 분도 있죠. 저보다 상황이 좋으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6시에 일어나면요, 우리 아이 공부를 가르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가르쳤어요. 중3, 지금 중3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과외비를 아껴서 프로모션 할 때 산 거예요. 네, 남편이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프로모션을 나오잖아요. 아메 신제품이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 그 제품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의 성적은 떨어뜨리기 싫어. 그래서 4시간을 활용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에 5번, 4번씩 수학과 국어, 영어를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1등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받아쓰기 30점 맞았던 애가. 그리고 저는 항상 꿈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리고 스티커북만 사주고 맨날 놀으라고 그래. 그랬던 아이가 중1이 딱 되더니 엄마 있잖아. 왜? 그랬더니 나 중학교 됐는데 나 1등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였었어. 나 바빠 죽겠잖아 지금. 근데 얘기는 들어야 되겠고. 그래? 너 1등 해볼 거야? 그럼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 1등 하면 뭐 나오는 거 없어? 우리 친구들은 뭐 1등 하면 엄마가 뭣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막 이런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냐? 저는 장호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엄마 다른 애들 엄마들은 뭐 너 몇 등 하면 뭐 해주고 이런 얘기를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역시 다르군. 또 그러더라고요. 포기를 한 거야. 얘는 무언가하고 아메하고 이렇게 결부를 지면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와의 그 노는 시간을 다 포기해요. 저한테 다 줘요. 엄마 오늘 홈미팅 하는 날이지? 나 어디 갔다 올게. 공부하고 올게. 이러고 나가요. 엄마 나 책 어디서 어디까지 읽어야 돼? 그게 뭐냐면 저희 탱쿠아예요. 탱쿠아를 하려면 어떻게 해? 애기 공부할 때 앉아서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고요. 지키고 앉아요. 내 책만 읽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쳐줬다는 건 뭐냐면 그 앞에 앉아있기만 하지 저는 제 책만 읽으니까 이 아이는 혼자 4살 때 한글을 다 읽었어요. 한 번도 내가 한글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완전 똑똑하죠. 저 혼자 막 똑똑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만큼 인풋이 없으니까 아이한테. 그랬던 아이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엄마 어학연수 가고 싶어. 아메에서 이 리더십 세미나를 계속 다녔잖아요. 그래서 꿈을 자기 나름대로 키웠나 봐요. 그래서 어학연수 말고 유학 한번 가보면 어때? 내가 이랬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생겨야 뭔가 해낼 수 있는. 저한테 아메이는 그런 어떤 많은 희생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희생 속에 약속이었죠. 가족여행을 우리 친정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었고 엄마가 너무 반대했고 너무 딸 하나 있는데 고생하는 게 힘들었나 봐요. 옆에서 보기가. 근데 자기가 도와주고 싶어도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한대요. 아메이를. 그런 이제 딸이 너무 맨날 이제 안 좋은 거죠, 엄마는. 보면서. 그래서 제가 또 핀성치가 그렇게 빠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가족여행이길래 엄마한테 엄마 여행 가자 그랬더니 잘 몰라요. 집에서도 어떤 부분이 어떤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제가 설득하는 걸 잘 싫어하는 성격인가 봐요. 막 이렇게 사업 설명은 잘하는데 안 한다는 사람을 막 설명하는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여행을 가자 엄마 딸 하나 나면 비행기 탄대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저희 엄마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는데 3개를 끌고 나오는 거야. 3개. 저는 너무 지쳐서 여행을 가면 가서 잠만 자는데 저희 집에 딸린 저희 아이, 저희 남편, 친정엄마 셋은 아유 모르는 데 없이 다 사진 찍고요. 뭐 선물 받아오고 너무 잘 즐겨요.
너무 행복한 거죠.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다이아몬드 처음에 이런 문구가 뭐였냐면, 내 선택에 옳았다는 거였어요. 내 선택에 옳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루비를 4번 하면서 2번째 가족여행을 성취해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갈 수 없는 루비였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했다는 게 있어요. 그때 루비를 갔다 오고 파트너들이 그 다음에 3명, 4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멋졌어요. 내가 이렇게 나만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비전을 이렇게 가까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2번째 결정을 무엇을 했냐면 집을 50평을 저질렀어요. 파운더스 비티 때. 와, 저희 남편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전화했어요. 돌아오는 도중에 나 1,000만 원만 줘. 왜? 그랬더니 집 50평 갈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또. 막 그랬더니 3일 만에 이사 갔어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해내고 싶은 다음의 꿈을 제가 파운더스 PT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머물러 있더라고요. 계속. 왜? 너무 좋았어요. 안 뛰어도 21% 올라오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를 반겨줘. 밥도 안 굶어요. 가면 밥도 챙겨주고 또 시골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시골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반찬도 다 써놔요, 어머니들이. 자네, 이거 퐁퐁 하나 갖고 여기 오니라고 애썼지? 막 그러면서 멸치 볶음 같은 것도 다 해놓고 너무 좋아요. 고추 나올 때 되면 고추 다 싸놔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딸보다 너무 자주 오니까. 그 이유 있잖아요. 제품 전달하러 가는 거잖아, 저는.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을 파운더스 PT 때 계속 즐기다가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통장을 줬어요. 통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왜? 우리 아이한테 쓸 데가 없고, 그래서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메이를 어떻게 하게 돼요? 가방만 들고, 미팅장, 막 이러면서. 와, 제가 이렇게 되는 나를 보면서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저질렀어요. 평수를 50평으로 올리기로. 그래서 저질렀어요. 제가 원하는 그 평수의 그런 집으로 산이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잠이 왔겠어요? 자는 방만 4방인데 다 은행 거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8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60을 아메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은 저는 조성문 스폰서님의 뎁스의 다이아몬드예요. 이미 다이아몬드가 있는 다이아몬드. 이게 저의 존재를 사파이어 때 알게 돼요. 저는 전주에 살고 있었고 저희 스폰서님 광주에 살잖아요. 근데 저라는 존재를 모르는 ABO, 사파이어. 저는 이런 큰 FED에는 오고 GOM은 왔지만 CLC에는 CLTC는 잘 모르고 있는 어떤 파운더스 PT였어요. 너무 우습죠? 저는 그러면서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니까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돼요. 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죠. 성영주 스폰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2008년이었어요. 저한테 천사가 한 번 더 오셨어요. 2008년에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밑에 다이아몬드가 이제 막 다이아몬드 밑이니까 모른다는 거. 저희는 모르죠.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위에 있어서 저는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비즈니스를 막 전국을 다니면서 한 거죠. 전국을 막 이렇게 다니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고 있을 쯤 저희 스폰서님이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위기가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연말 보너스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모르고 막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스폰서님이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얘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명단에 이름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핀업 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예, 스폰서님, 저도 이제 에메랄드,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업라인 스폰서님을 뵙게 돼요. 이제 멀리서는 뵙지만, 그래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도 한지 꽤나 됐다 그러더라고. 너 너무 묵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묵었어요. 저는 안 묵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나이가 30에 제가 아메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30대를 다 아메이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때 저한테 초대해 주었던 미팅이 뭐였냐면 저 혼자를 위해서 요리를 6가지를 하신 거예요. 집으로 오시라고 하더니 오라고 하더니 무엇을 보여주냐 홈미팅을 보여준 거예요. 홈미팅 처음 봤어요. 홈미팅 처음 봤어요. 너 정말 여기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요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리했어요. 제가 그때 사이즈가 5 반 이랬어요. 지금은 66 반 됐어요. 고생도 했고 부었어. 그리고 많이 먹었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스폰서님 너 그 하이힐 벗고 운동화 신고 킹쿡 갖고 뛸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죠. 왜냐 저는 내 방에 있는 그것만 내 것이 아니라 전체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퀸을 가지고 뛴 거죠. 2008년부터. 그 다음에 에메랄드를 성취해내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성취하는데 딱 31개월 걸렸어요. 저에게 알려준 게 뭐였냐면, 이 요리를 통한 사람과의 만남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했냐면, 저는 굉장히 키가 크고 등치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성격 때문에 누군가 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말을 잘해야 되나? 그래서 화술도 좀 배워볼까? 막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나의 변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런데 요리를 통해서 홈미팅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됐어요. 제가 요리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게 뭐였냐면 인맥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계속 집에 사람이 오는데 6개월 만에 60명이 된 거예요. 너무 대단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또 한 번의 고비가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이렇게 큰 요리만이 아닌 누군가 복제를 통한 어떤 부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소비자만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 집으로 홈미팅을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 복제. 우리 오영욱 스폰서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9% 복제만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달라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어떤 리더가 플래티늄이 되고 SP가 되고 그때는 가능했어요. 그러면 속도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뛰면서 그 모든 한 레그 밑에 뎁스까지 제가 뛰면서 모든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저희 파트너 중에 아우디 끌고 가서 미용실에서 데몬하는 3% 6%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찹쌀파이 구워놓고 직원들하고 해서 이번 달 또 SP 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를 하면 와이프가 또 열정적으로 하면 남편이 반대하고 남편이 열정적으로 하면 와이프가 또 반대하고 이런데 요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부인이 공부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후원됐어요. 부부 사업자로. 항상 이 짝꿍이 없어서 고민이었었거든요. 요리를 하니까 자기 남편이 요리를 하고 와이프가 집에 오면 항상 맛있는 요리를 연습하잖아요. 처음에 홈미팅 전에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은 일들이 뭐냐면 그 가족과의 교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따뜻한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저는 어떤 비즈니스였냐면 저만 하는 비즈니스. 이 안에 세미나장에만 와야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리를 통해서 쉬운 요리 무엇일까요? 수육. 뚜껑 닫아놓고 3단에 30분. 앞다리살 10,000원어치 사면 4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약밥. 찹쌀 3시간 불렸다가 간장 6개, 설탕 3개 넣고 저어가지고 그냥 해도 약밥 나와요. 그게 퀸이더라고요. 너무 쉬운 잡채. 간장 6개, 설탕 3개. 빨간색, 파란색 넣고 한 컵 넣고 끓이니까 뚝딱 잡채 나와. 이렇게 너무 쉬운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내니까 저와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작년에 원래 제 목표가 5월 1일부터 다이아몬드였어요. 3월에 이유 없이 제가 2달을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다이아몬드가 진행돼요. 그래서 한 레그가 나중에 진행되면서 제가 7월 1일부가 된 거였거든요. 너무 재밌었던 일이 제가 그렇게 사파이어를 성취했을 때 두려움, 이 파트너들이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부부들이 싸우면 공부하러 안 나오고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사라졌다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리가 들어오면서 나오고 사라지는 쪽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남편들도 좋대요. 만나보고 싶대요. 그 요리하시는 분. 왜냐? 이렇게 맛있는 걸 누가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남편분들이 보시고 풀세트로 다 사죠. 남편분을 모셔서 저녁에 또 요리를 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 정말 귀찮은 일이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는 요리 아주 젬병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할까라고 할 때 스폰서님의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너 성공하려면 요리해야 돼 이 말이었었거든요. 그 말만 계속 더운 날도 하고 추운 날도 하고 차 속에는 항상 프라이팬 하나와 인덕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요리 재료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정육점 가서 고기 한 근 띄고 그러면 인덕션 올려놓고 홈미팅하고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3년간 18개의 일주일에 홈미팅을 도전했어요. 18개. 가능하더라고요. 모든 미팅을 다 섭외하고도. 파트너들 홈미팅 빼고요. 지원 홈미팅 빼고. 내가 혼자 하는 18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일단 일요일에 하는 일. 카스테라를 일주일 내내 만들 거야. 그러면 박력분 그거를 20개씩 담아요. 그걸 내가 하기 싫으면 누구 시켜요? 저희 아들. 너무 잘 도와줘. 엄마 이거 하라는 거지? 퀸 잘해요. 걔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 레시피도 없어요. 정말 이 퀸이 쉬운 게요. 요리를 못해도 얘가 하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저희 남편도 이제 케이크를 잘 만들어요. 그럼 케이크를 구워서 사무실에 갖고 가면 돌아오는 게 뭘까요? 더블 X 주문. 브라우니를 구워서 나가면 돌아오는 주문이 정수기 2대.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괜찮죠?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게 뭐였냐면 이 케이크 전달되는 그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게 요리 배울까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리를 배울까요? 하면요. 저한테 가장 좋은 후속 조치가 뭐였냐면 그 전에는 제가 요리를 잡기 전에는 어떻게 후원을 했었냐면 집요하게 따라다녔지. 저는 불독이에요. 한번 잡으면 그 사람 어디까지 다 따라가 다녀요. 퇴근길, 슈퍼 가는 길 다 가 있어요. 학원에서 엄마 기다리는 시간 다 알아놔요. 그렇게 철저하게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퀸을 구매하면 저한테 집요해져요. 거꾸로. 전화가 와요, 이렇게. 왜? 쓰고 싶고 또 다른 걸 배우고 싶고 우리 아이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남편들은요.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리를 남편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렇게 진행할 때 또 한 번에 저한테 선택이 와요. 기회가 와요. 위기가 와요. 그게 뭐냐면 보너스가 발표된 거예요. 에메랄드,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막 진행할 때. 올해 재작년이죠. 2013년에 한 줄에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야. 근데 올해는 해당 안 된대. 해당 안 된대요. 그게 2년 전 플랜이었거든요. GIP 프로그램 중에. 근데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진행할 때 그 한 번에 다시 저의 선택의 기로가 생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레그가 세워져서 무슨 핀을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서 후원해서 소비자 만들어서 누군가 9% 복제시켜서 또 그 사람이 제가 해낸 핀이 되고 나면 그 레그가 파운더스가 돌아가요. 그렇게 레그를 구축하고 도전해서 다시 안정하고 이렇게 했던 그 31개월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 보너스가 발표가 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해에 저하고 같은 전해의 에메랄드 동기들이요. 딱 한 조만 남기고 전부 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버렸어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한번 하겠다고 말한 어떤 목표는 꼭 성취해낸다였어요.
지나고 나서 내가 그게 바보였나, 그거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 하면 나만 손해고, 아메이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성취한 거예요. 아마 제가 올해 저희 에메랄드 동기들이 올해 다이아몬드 성취자들이 지금 2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정말 제 선택이 어떤 이유로든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어야 돼요. 이유도.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저희 파트너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게 되면 무엇이 때문에 흔들려요. 두바이가 발표되고 올해가 중요한데 올해 지금 7, 8월이죠. 올해 지금 오늘이 중요한데 9월부터 어떻게 해볼까 이 생각하고는 절대 올해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그 해마다 해냈고, 또 내가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잡아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든 사파이어를 도전할 때 그 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유를 계속 만들어 갔더라면 제가 작년에 다이아몬드에서 성취 못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어김없이 주어지는데 저한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갔을 때 그 딱 3레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7, 8월까지 사업 설명을 진행할 때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성취에 대한 열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3레그를 7, 8월에 다시 찾았어요. 재미지 않으세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 요즘 사업 잘 되니? 그랬더니, 파운더스 에메랄드지?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러더니 만나지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숨어버린 그 사람들이에요. 그 예전에 그렇게 숨어버린. 나를 저버리고 간 2002년에 그 이들이 건너서 제 소식을 알고 한번 만나자는 거였어요. 다시 그분들과 만나면서 열심히 할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을 소개받게 돼요. 저는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실패의 마인드를 한번 저버린 사람들은요, 가진 사람은 정말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너도 좋은데 넌 제품 쓰고 좋아하니까 나한테 30대 중반의 여성을 좀 소개시켜줘봐. 그랬어요. 소개시켜주죠. 왜냐면 본인이 사업할 거니까. 근데 저는 그분을 점 찍지 않았어요. 여기 저희 파트너 딱 2분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아니야. 나를 한 번 떠났기 때문에 2번 떠날 수 있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너는 네 꿈을 한 번쯤 버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하고 싶으면 네가 열심히 해. 내 속으로 그랬어요. 도와주는 파트너는 나와 의리가 있는 사람을 나는 할 거야. 어떤 경우가 와도 스폰서한테 그런 사람이 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리 있는 사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스폰서님 저한테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성취하고 간 날 식사 대접하러 갔거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누가 하나 보내가면서 한 번도 신경 안 쓴 사람이 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신경 쓸 수가 없지. 전주에 있는데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일주일에 4번 가요. 4번. 스폰서님 미팅에 저희 파트너들 됐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주에 활동을 딱 하루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에 지금 수석을 도전하거든요. 또 다른 세력을 후원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아직 45이에요. 젊어요. 왜 젊어요? 열정이 있고 무언가 성취해냈기 때문에 제 나이가 40대 중반의 여자로서 굉장히 무언가 할 수 없는 나이가 지금 밖에 나가면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아메이 비즈니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새로 다시 3%가 된 듯해요. 너무 재밌어요. 아메이가 재밌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면 잘 될 것 같아. SP 같죠? 다 보는 사람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요즘에.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돌아다녀요. 또 미친 XX가 된 거예요. 독한 년이 됐어요. 독한 년이. 왜냐, 다이아몬드 성취는
그다지 고민이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때 스토리는 없어요. 왜냐면 그 나머지 세력을 다시 구축하면서 그냥 SP처럼 했어요. SP처럼. SP, 루비 그렇게 했어요. 1000만, 2000만. 그러니까 한내가 독립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완성한 거예요. 저는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했다기 보면 아마 저는 굉장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여러분들 뭐 크게 뭐가 달라지는 홈미팅을 할 것 같죠. 저는 다시 욕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어린이집 여지없이 들어가서 욕실 청소를 해서 매니아를 만들고 나와요. 저가 그래요. 이렇게 그냥 봐도 대가 셀 것 같고 자존심 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메 세제만 들으면 아메 아줌마야.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막 청소하고 펄스 몇 개 거의 한 박스씩 주문받아서 나오죠. 배달시켜놔. 왜? 너무 좋아요, 제품이. 서문표 백지 한 박스 들어가요. 왜? 그것부터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수기는 바로 나와요. 매니아 금방 만드는 방법은요. 카탈로그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공부는 카탈로그로 하고 행동은 내 몸으로 뛴다. 저는 이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내는데 파운더스 플래팅 아마 2002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했으면 그걸 못 알아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생계형이었잖아요. 생계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이 따르는 대로 했어요. 카탈로그를 주고 주문을 받자니 주문이 안 들어와요. 얌전하게 앉아서 데모하고 설명하니까 사업해 보겠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뛰니까. 그 몸으로 뛴다는 말이 뭘까? 막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동기 딱 떨어지세요? 킹쿡을 가서 직접 보여주면 킹쿡을 다 사요. 세트에 200만 원이잖아요. 전 세트. 킹쿡이 들어가면 홈미팅이 저절로 일어나요. 9% 복제가 되죠. 공부하러 나와요. 산발이 구축하는 저희 조성본 스포너님이 하는 게 산발이잖아요. 금방 나와요. 관심자들이. 왜? 요리만 할 줄 알면 홈미팅을 할 수 있으니까. 홈미팅 속에 케이크를 구울 수 있으면 사람이 달라붙어. 그러니까 소비자를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알아내는데 언제 알아냈어요? 2004년, 5년 그 파운더스 PT 시절에. 근데 그거를 핀업하면서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에메랄드를 가고 에메랄드 갈 때도 딱 두레그였어요. 두레그였는데 그때 저희 파트너들이 3명 있었어요. 3명. 사파이어 때. 3명 있는데 제가 너무 진솔하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에메랄드도 제가 다 해봐야겠다. 제가 다 간 핀이에요. 제가 다 갔어요.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제가 다 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가? 저는 어떤 거라고 상상했냐면요. 루비를 할 때 6레그의 그 베이비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해봤어요. 제가 세 번째 파운더스 PT 할 때 10번 루비를 했거든요. 징하게 했죠. 전주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주는요. 1인당 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그 전주 매장 와보셨어요? 공당 단지 안에 보면 저런 데서 사업을 뭔 아메이가 저래 그냥 아메이 이미지를 못 깨요. 그냥 저러니까 아메이지요. 그냥 그런 진짜 저도 태어나서 전주에서 공부하면서도 팔복동인 데를 전주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전주에서 팔복동이라는 거 공당 단지 안에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8월에 중순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강서 AP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만든대요. 멋지죠? 거의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부분이 그때 루비 때 부분이 항상 해보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 아멘은요. 그리고 잘하는 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있어도. 제대로가 뭐냐면 나는 미팅에 빠지지 않고 피드백 꼭 받고. 미팅의 중요성은 전 1번이에요. 두 번째 탱크화 올리기예요. 탱크화를 올리지 않는 사업자는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하지 않죠. 그분들한테.
근데 올해 당신이 두바이를 도전한다는 말을 저는 믿는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탱크화를 빠지지 않나 빠지나 보는 거죠. 그리고 풀 미팅을 다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방법을 배워가 나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저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구축을 배웠어요. 어떻게 레그를 세우지? 이렇게 머리로. 제가 머리형이에요. 이렇게 행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 세제만 잡으면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결단한 게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때였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지? 하면서 제가 보석핀 때도 저희 파트너들이, 그래서 제가 보석핀이 늦었나 봐요. 저는 파트너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PT가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도전하면 제가 에메랄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도, 근데 그걸 깨기 시작한 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막바지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다른 얘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100회의 사업 설명과 홈미팅에 18개를 도전하는데 이거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다이아몬드로 뛰니까 더 잘 돼요. 지금은 5레그는 전부 다 전주에 있어요. 나머지 1레그 강주고 이제는 전부 다 시외예요. 부산 이렇게 시외로 이제 뛰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여자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장거리 후원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초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쓰러지고 이러면 이게 지속적인 후원에서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레그를 전주에서 구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파트너들 한 분 한 분이 저희는 다 각자가 열심히 뛰어요. 각자가 해내는 비즈니스, 9% 복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홈미팅에서 케이크만 만들 수 있으면 홈미팅을 해라. 저희는 3%, 6%도 다 홈미팅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 관리도 쉬워요. 왜냐하면 제품 카탈로그 아무것도 다 몰라도 돼요. 대표 제품 그냥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하고 세제만 알면 돼요. 그 2천여 가지는요. 몰라요. 하면서 써봐야지. 그러니까 너무 다들 열심히 뛰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 두바이는 15조를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굉장한 일이죠. 저한테 15년 동안 저한테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저희 파트너들한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주에서 다이아몬드가요. 저희 김일두 스폰서님이 그러는데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대요. 문영선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한테 아메이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 45에 어디 직장을 다닐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한테 아메이는 또 다른 꿈은 이루어지는데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은 200만 원 이내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아메이를 했던 게 파운더스 PT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다음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성취해내는 거, 그리고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 딸로서의 약속을 지켜내는 거, 그리고 나를 지켜본 모든 소비자들한테 해낼 수 있다는 걸, 정말 나도 다이아몬드가 당신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정말 아메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더 성취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한테 어떤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저희 아이한테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 지금 유학을 선택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유학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 캠브리지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를 만나서 나는 행복했다. 아들한테 그 얘기 듣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여기 실은 굉장히 떨렸어요. 왜냐면 제가 그 CD에서 다 뵈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GOM. 저는 진짜 전국의 GOM을 다 다녔거든요. 만날 사람이 없어서 다닌 거예요. 바쁘게는 보여야 되는데, 어디 갈 데는 없어서 천안 가서 하루 앉아있고, 부산 가서 하루 앉아있고, 창원 가서 앉아있고, 막 그런 시기가 너무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 보면서 가슴이 떨렸어요, 실은. 그래서, 오늘 많이 적어왔어요. 여러분한테 어떤 얘기도 하고 싶었냐면, 몰입하는 거. 그 얘기 빼먹었다.
막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 스토리가 여러분한테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내년에 지금 7, 8월에 진짜 저희가 제일 잘해야 되는 달이 7, 8월이에요. 그죠? 7, 8월이거든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면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7, 8월에 휴가 반납한 제가 2001년에 정말 그 결단을 잘했구나. 그리고 휴가를 한 번도 한국에서 가본 적 없고요. 저는 제주도도 가본 적 없고 신혼여행도 동해로 갔었고 오로지 아메이를 통해서만 비행기를 탔고 또 아메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탄 여자거든요. 독한 년이 와서 여러분한테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또 무언가, 지식보다는 이 가슴을 전달하고 싶어요. 이 마음의 열정. 내가 진짜 왜 아메이를 하는가. 그것만 있으면 아메이는 저는 전부 다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아메이를 시작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정을 오늘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꼭 핀업에서 저도 내년에 천천클럽 입성해서 여러분의 EDC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